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 작가 레오나바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벽에다가 그래피티를 한다고 하면 처음 스프레이 잡는 법부터 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버블 스타일을 만들 건데요. 제 시그니처 컬러인 러브카모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버블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리고 버블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글자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넣어서 약간 엠보싱 효과를 살짝 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입체감 있는 느낌 주는 거, 거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고, 저 옆에다가는 이제 스텐실 기포, 스텐실을 어떻게 뿌리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가 보시면은 처음 벽에다가 뿌리실 때 이 지금 노즐 방향이 여기 보이시면 검정색에 핑크색으로 이게 항상 벽을 향해서 쏠 수 있게 돼 있어야 돼요. 보통 스프레이로 처음 작업을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뿌리세요, 저처럼. 그러면은 벽에 거의 안 묻죠.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벽과 캔이 한 1cm 정도까지 밀착될 정도로 가깝게 대시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이렇게 깔끔한 선이 나오거든요. 50% 정도만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선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깔끔한 선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멀리서 뿌리게 되면은 끝에가 다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좀 디테일하게 잡으려면은 노즐의 각도를 약간씩 이렇게 한 45도 정도씩 꺾어서 칠해주시면은 마무리되는 이런 효과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 그는 것부터 천천히,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어깨를 써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원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깨를 써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반듯한 선과 곡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이 핑크색이랑 그다음에 하늘색, 노란색, 이걸 세 가지 컬러로 이제 카모플라주 모양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정면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한 45도 정도 틀어서 뿌리면은 이 반대쪽은 묻지 않고 이 안쪽으로 좀 스프레이들이 전체적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칠할 때는 한번 그어주고 멈춰주고 그어주고 멈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계속 누른 상태로 칠하게 되면은 이 끝에가 이렇게 다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세로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뭉침 현상이 좀 덜 생깁니다. 곡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손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작업을 하는 건데, 좀 각자 만약에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문양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L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익숙해지시면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스프레이로 한 번에 그리는 게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살짝 입체감을 줄게요. 이 안에를 지금은 제일 단순하게 그냥 검정색으로만 볼륨감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약간 볼륨감을 줄 거예요, 글자 자체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는 스프레이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약간 각이지게 표현을 하려면은 이 안쪽, 이 색깔이 있는 쪽으로 좀 덜 묻게 하기 위해서 45도를 약간 바닥 쪽으로 노즐이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더 볼록하게 만들려면은 반대로 노즐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약간 45도 정도 각도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 번 칠할 때마다 10%에서 5% 정도 되는 것들이 한 번 칠할 때마다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까지. 여기는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얀색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이제
빛의 광택을 주는 느낌을 내줄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검은 데다가 칠하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흰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5에서 10% 정도씩만 칠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칠하면 더 진해지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회색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빛이 지금 이쪽을 받았다고 상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위를 향하게 뿌리게 되면은 이 검정색 부분에 많이 묻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밑을, 노즐 부분이 밑을 향하게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살짝 엠보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아예 이번에는 그냥 화이트 스프레이로 이렇게 반짝이를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가장 오래된 올드스쿨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힘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스키니 노즐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이쪽 받았으니까 이쪽에 아까 그 검정색 그림자 주는 스프레이로 그러면은 밑에도 살짝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완성되면 보통 작가의 태깅을 남기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여기에다가 왕관 그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엔젤링이라고 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스타일마다 자기가 좋아하시는 걸로 태깅을 만드실 때 하시면 되고요. 많이 연습을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손에 익는 거. 이름을 만들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빈치가 좋아가지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이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합성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영어로 안 해도 돼요. 한글로 해도 되고 숫자를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문양을 써도 되고. 형식은 없으니까 태깅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그냥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릴 건 이제 스테이시 기법으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이제 실존했던 인물들을 가장 비슷하게 벽에다 이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먼저 해요.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로 다 커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A3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그 드로잉한 이미지를 그대로 커팅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 종이에서 남아있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시면은 여기 지금 머리카락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브릿지라고 그냥 하는데, 연결 지점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점을 만들어 주시고, 좀 뭔가 길거나 넓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중에 스프레이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다 브릿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뜨지 않고 좀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보관도 좋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뒷면에다가 3M 7호 제품이 있어요. 왜 그 포스트잇처럼 임시 보정으로 붙일 수 있는 그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시면은 밀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밀착이 되면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 만들 수 있거든요. 캔버스에 대고 뿌리시면 안 돼요. 자국이 남으니까. 이렇게 그냥 뿌리시고 여기다가 고정을 하고, 뭐 색깔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배경이 이제 태극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너무 세게 뿌리시면은 이 틈 사이로 스프레이가 많이 날아가고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다른 그래피티를 할 때처럼 한 50%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얼굴이랑 얼굴에 있는 눈이랑 코 이 부분이 제일 선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진하게 칠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흐려도 스프레이로 진짜 작업한 그래피티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너무 뭐 선명하게 안 뿌려주셔도 돼요. 고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잘 떼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거슬리는 게 이 머리카락에 있는 브릿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마카로 칠해주셔도 되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표현하거나 선이 많은 경우에는 3M을 꼭 아마 뿌리셔야 될 거예요. 좀 단순한 글자 같은 거는 3M을 안 뿌려도 되는데 검정색으로 아까처럼 살살 떼주면 이렇게 김고선생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 브릿지를 마감하기 어렵다 싶으시면은 아예 처음에 이 도안을 만드실 때 브릿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모양처럼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르시면은 따로 이렇게 마감 안 하시고 그냥 뗐을 때 완성되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거든요. 꼭 정답이, 그래피티는 막 정답이 딱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작업을 하면은 그게 그냥 그래피티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그래피티 문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그래피티 기본이 되는 약간 버블 스타일부터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죠. 스텐실 기법,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쉬우신가요? 아니면 좀 어려우신가요? 나중에 뭔가 기회가 되면 야외에서 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를 좀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약간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가지고 다음 편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꼭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커나 다른 물감을 이용해서도 그래피티 느낌을 낼 수가 있으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재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 개성을 담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할 이야기도 많고 그것들이 어떻게 더 멋있게 변화되는지, 아니면 잘된 거는 제가 또 잘됐다고 또 저도 배우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우스쿨과 함께한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